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겨울철 별미이자 우리 건강에도 정말 좋은 과메기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과메기를 드실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지, 또 어떤 음식은 피하는 게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포항 출신 친구 덕분에 과메기의 매력에 푹 빠졌거든요. 처음엔 비린내 때문에 주저했었는데 제대로 된 과메기를 쌈 싸서 먹어보니 그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영양 성분이 가득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과메기는 원래 꽁치를 영하의 추운 날씨에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말린 음식이에요. 요즘은 청으로 만든 과메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생선으로 만들든 그 영양가는 정말 대단해요. 특히 우리 나이 들면서 꼭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풍부하거든요. 그럼 먼저 과메기에 어떤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과메기 백지에는 단백질이 무려 20지 이상 들어있어요. 이건 같은 양의 소고기보다도 많은 양이에요. 게다가 생선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아서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소화 기능을 가진 우리에게 딱 맞는 단백질 공급원이죠. 여기에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우리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거든요. 또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도 풍부해요. 특히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데 햇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 함량이 더욱 증가한다고 해요. 우리 나이에는 뼈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골다공증 예방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또 비타민 B군도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미네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칼슘, 철분, 인, 칼륨 같은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뼈 건강과 혈액 생성, 신경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줘요. 특히 철분은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생선의 철분은 육류의 철분보다 흡수율이 높아요. 자, 이렇게 좋은 과메기인데요. 이걸 먹을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영양 흡수율이 달라지고 건강 효과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과메기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먼저 자세히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쌈채소예요. 과메기는 전통적으로 상추나 깻잎에 싸서 먹잖아요. 이게 단순히 먹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메기의 지방 성분이 채소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상추에는 비타민 O,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은 지방과 함께 먹어야 우리 몸에 잘 흡수돼요. 깻잎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깻잎에는 페릴 알데히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항균 작용도 해요. 그리고 깻잎의 철분 함량이 상당히 높은데 과메기에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저도 과메기 먹을 때는 상추보다 깻잎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깻잎 특유의 향이 과메기의 고소한 맛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미나리도 과메기와 환상의 궁합이에요. 포항 지역에서는 과메기를 먹을 때 미나리를 꼭 곁들이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미나리에는 해독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과메기를 말리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산패나 중금속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미나리가 이런 것들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줘요. 게다가 미나리의 비타민C가 과메기의 철분 흡수를 촉진시켜주고요. 마늘도 빼놓을 수 없죠. 과메기 먹을 때 생마늘을 곁들이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과메기의 오메가3와 시너지 효과를 내요. 혈관 건강에 1등이죠. 다만 마늘을 과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마늘 한두 쪽 정도 곁들여 먹는데 이 정도면 속도 편하고 건강 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더라고요. 양파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과메기에 오메가3 지방산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오메가3는 몸에 좋지만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거든요. 그래서 양파와 함께 먹으면 과메기의 영양소를 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양파를 얇게 채 썰어서 물에 살짝 담갔다가 과메기와 함께 싸먹으면 아삭한 식감도 좋고 맛도 훨씬 상큼해져요. 배추김치도 과메기와 찰떡궁합이에요. 김치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고 과메기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요. 그리고 김치의 비타민C와 섬유질이 과메기를 먹을 때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해주고요. 특히 겨울철에 담근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과메기와 먹으면 더 좋아요. 저는 신김치보다는 적당히 익은 김치를 선호하는데 너무 신 김치는 과메기의 담백한 맛을 덮어버릴 수 있거든요. 무생채도 전통적으로 과메기와 함께 먹는 음식이죠.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과메기의 단백질과 지방 소화를 도와줘요. 또 무의 매운 성분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항암 효과도 있고 해독 작용도 해요. 무생채 만들 때 식초를 약간 넣으면 더 좋은데
식초의 아세트산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고추장 역시 과메기와 잘 어울려요. 고추장에는 캡사이신이라는 매운 성분이 있는데 이게 신진대사를 높여주고 지방 분해를 도와줘요. 과메기에 기름기가 좀 있잖아요. 고추장과 함께 먹으면 느끼함을 잡아주면서도 영양 흡수는 더 잘되게 해줘요. 저는 고추장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먹는데 과메기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들기름도 의외로 과메기와 궁합이 좋아요. 들기름에도 오메가3가 풍부한데 과메기에 오메가3와 함께 섭취하면 항염증 효과가 더 커져요. 특히 관절염이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고요. 쌈장에 들기름을 조금 섞어서 과메기 싸먹으면 고소한 맛이 배가 돼요. 레몬이나 유자 같은 신맛 나는 과일도 과메기와 잘 맞아요. 이런 과일의 비타민C가 과메기의 철분 흡수를 3배 이상 높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구연산 성분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과메기 먹고 나서 레몬물이나 유자차 한 잔 마시면 입안도 깔끔해지고 소화도 잘 돼요. 된장찌개도 과메기와 함께 먹으면 좋아요.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레시틴 성분이 과메기의 오메가3와 만나면 뇌 건강에 특히 좋아요. 기억력 개선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과메기 한 접시 먹으면서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 같이 드시면 정말 영양 만점 식사가 돼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과메기와 궁합이 맞아요. 해조류의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고 요오드 성분이 갑상선 건강에 좋거든요. 과메기 먹을 때 미역국이나 다시마 쌈 같은 걸 곁들이면 영양 균형이 더 좋아져요. 현미밥이나 보리밥도 과메기와 좋은 조합이에요. 과메기는 단백질과 지방은 풍부한데 탄수화물이 거의 없거든요. 현미나 보리 같은 통곡물로 만든 밥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완벽해져요. 게다가 통곡물의 식이섬유가 과메기의 지방 흡수를 조절해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줘요. 브로콜리도 의외로 과메기와 잘 맞아요. 브로콜리에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데 과메기의 셀레늄과 만나면 그 효과가 더 강해져요. 브로콜리 살짝 데쳐서 과메기 쌈 싸먹을 때 같이 넣으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아보카도도 과메기와 궁합이 좋아요. 요즘 건강식으로 인기 많은 아보카도인데 이것도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과메기와 함께 먹으면 좋은 지방을 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아보카도를 으깨서 쌈장처럼 만들어 과메기와 먹으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어요. 토마토도 과메기와 좋은 조합이에요. 토마토의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과메기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4배 정도 높아진다고 해요. 방울토마토 몇 개 곁들여서 과메기 먹으면 입가심도 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죠. 이렇게 과메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보니까 대부분 채소나 발효식품, 통곡물 같은 건강식들이죠.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과메기의 영양소 흡수도 좋아지고 부족한 영양소도 보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과메기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제일 먼저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은 과메기와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좀 우유일 수 있는데요. 과메기의 풍부한 철분이 유제품의 칼슘과 만나면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철분과 칼슘은 장에서 흡수될 때 같은 통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섭취하면 둘 다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특히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 보충제 드시는 분들은 과메기 먹는 시간과 23시간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녹차나 홍차도 과메기와 함께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과메기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제 지인 중에 빈혈이 있으신 분이 계셨는데 항상 식사 후에 녹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식사 시간에는 차를 피하라고 하시더래요. 특히 철분이 풍부한 음식 먹을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대요. 과메기 먹고 나서 차 마시고 싶으시면 최소 1시간 정도는 기다리셔야 해요. 시금치도 의외로 과메기와 궁합이 안 좋아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과메기의 칼슘과 결합해서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신장에 결석을 만들 위험도 있어요. 저도 시금치를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과메기 먹는 날에는 시금치는 피하는 편이에요. 감도 과메기와 함께 먹으면 안 좋아요.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과메기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를 방해해요. 그러면 배가 아프거나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특히 떫은 맛이 나는 감은 더욱 피해야 하고요. 단감도 과메기 먹은 직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안전해요. 도토리묵이나 콩가루도 과메기와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철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해요. 특히 도토리묵은 탄닌도 많아서 과메기와는 궁합이 안 맞아요. 술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과메기 안주 삼아 소주 한잔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그리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알코올이 과메기의 오메가3 지방산 대사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가끔 한두 잔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과음하면 과메기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특히 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하고요. 커피도 과메기와 함께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아침에 과메기로 식사하시고 바로 커피 드시는 분들 계신데 차라리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탄산음료도 피해야 해요. 탄산음료의 인산 성분이 과메기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과메기는 건강식인데 탄산음료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고구마도 과메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고구마는 그 자체로도 소화가 천천히 되는 음식인데 과메기의 기름기와 만나면 더욱 소화가 더뎌져요.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밤도 비슷해요. 밤은 탄수화물이 많고 소화가 천천히 되는 음식인데 과메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아이스크림이나 빙과류도 과메기와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차가운 음식이 소화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과메기를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으시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기름진 고기도 과메기와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둘 다 지방이 많은 음식이라서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이 커져요. 특히 삼겹살 같은 기름진 돼지고기와 과메기를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많이 가요. 인스턴트 라면도 피하는 게 좋아요.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워낙 높은데 과메기도 건조식품이라 나트륨이 적지 않거든요. 둘을 함께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혈압이 오를 수 있어요. 초콜릿이나 케이크 같은 단 음식도 과메기와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당분이 많으면 과메기의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고 혈당도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과메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실전 팁을 드릴게요. 제가 몇 년간 과메기를 먹으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이에요. 우선 과메기를 구입할 때는 색깔을 잘 봐야 해요. 너무 검거나 누런색이면 오래된 거일 수 있어요. 은빛이 도는 갈색이 신선한 과메기예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봤을 때 비린내보다는 고소한 냄새가 나야 해요. 과메기를 먹기 전에는 실온에 10분 정도 두는 게 좋아요. 너무 차가우면 기름기가 굳어 있어서 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돼요. 적당히 기름이 녹아 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쌈을 쌀 때는 채소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과메기의 맛을 느끼기 힘들거든요. 상추나 깻잎 한두 장에 미나리 조금, 마늘 한쪽 정도가 적당해요. 여기에 무생채나 양파 살짝 올리고 고추장 조금 찍어 드시면 완벽해요. 과메기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한 끼에 과메기 서너 마리 정도가 적당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먹는 게 좋아요. 매일 먹으면 비타민어 과다 섭취가 될 수 있거든요. 과메기를 먹고 나서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는 게 좋아요. 소화도 도와주고 입안도 깔끔해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나 커피는 좀 시간을 두고 드시고요. 혹시 과메기를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시면 무즙이나 배즙을 조금 마시면 도움이 돼요. 이런 과일과 채소의 소화 효소가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과메기를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하되 너무 오래 두지 마세요. 개봉하면 3일 안에 드시는 게 좋고 냉동 보관하면 한 달 정도는 괜찮아요. 다만 냉동했다 녹이면 식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임산부나 수유부는 과메기를 먹을 때 조심해야 해요.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적당량 드시는 게 좋아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과메기에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통풍이 심하시면 과메기를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과메기를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적절한 양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메기를 먹을 때 나트륨 섭취에 주의하세요. 과메기 자체에 나트륨도 있고 쌈장이나 고추장에도 나트륨이 많거든요. 양념을 적게 사용하시고 싱겁게 드시는 게 좋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메기와 함께 현미밥이나 보리밥을 드시는 게 좋아요. 흰 쌀밥보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거든요. 그리고 채소를 많이 드셔서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시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메기를 너무 차갑게 먹지 마세요.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천천히 드세요. 꼭꼭 씹어서 드시면 소화에 훨씬 도움이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처음에는 과메기 비린내 때문에 잘 안 드셨는데 제가 신선한 과메기로 쌈을 정성껏 싸드렸더니 정말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겨울만 되면 과메기 사달라고 하세요. 특히 깻잎에 미나리 조금 넣고 무생채 올려서 싸드리면 정말 좋아하세요.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가 과메기 드시고 바로 감을 드신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배가 좀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 과메기와 감이 궁합이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이후로는 과메기 먹는 날에는 감은 절대 안 드시게 해요. 친구 중에 한 분은 빈혈이 좀 있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과메기 같은 생선을 자주 먹으라고 하셨대요. 철분이 풍부하고 흡수율도 좋아서요. 그런데 식사할 때마다 녹차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건 좀 고치라고 하셨대요. 차의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면서요. 지금은 과메기 같은 철분 많은 음식 먹을 때는 차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신다고 해요. 그렇게 몇 달 하셨더니 빈혈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과메기를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는 청어 과메기보다 꽁치 과메기를 권해드려요. 청어 과메기가 기름기가 더 많고 맛도 진한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꽁치 과메기가 좀 더 담백하고 먹기 편해요. 익숙해지시면 그때 청어 과메기도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요. 과메기 먹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은 이래요. 깻잎 한 장에 과메기 한 점 올리고 미나리 조금, 양파채 조금, 마늘 반쪽 올려요. 여기에 쌈장 아주 살짝만 찍어서 한 입에 쏙 넣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씹을 때마다 과메기의 고소함과 깻잎의 향, 미나리의 상큼함이 어우러지면서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맛이 일품이에요. 그리고 과메기 몇 점 먹고 나서 김치 한 점 먹으면 입안이 정말 개운해져요. 김치의 유산균이 소화도 도와주고요. 저는 보통 과메기 서너 마리 정도 먹으면서 현미밥 한 공기, 된장찌개 한 그릇 함께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영양 균형도 완벽하고 포만감도 좋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과메기를 샐러드에 넣어서 먹기도 하더라고요. 과메기를 작게 찢어서 로메인 상추, 방울토마토, 아보카도, 견과류랑 섞어서 드레싱 뿌려 먹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과메기를 먹고 나면 입 냄새가 좀 걱정되시죠? 저는 과메기 먹고 나서 사과 한 조각 먹어요.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이 냄새를 잡아주거든요. 아니면 레몬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고요. 파슬리를 씹어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과메기 철이 되면 포항 쪽에서는 과메기 축제도 열려요.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선한 과메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다양한 과메기 요리도 맛볼 수 있거든요. 저도 작년에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과메기 구이, 과메기 샐러드, 과메기 초밥 같은 것도 맛봤는데 다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과메기를 구워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별미예요.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지 말고 약한 불에서 살짝만 구워서 드시면 돼요. 너무 세게 굽면 타버리고 영양소도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살짝 데운다는 느낌으로 구우시면 돼요. 과메기는 정말 겨울철 보양식이에요. 추운 겨울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하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과메기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줘요.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도 나이 들면서 큰 문제잖아요. 근감소증 예방하려면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데 과메기가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소화 흡수율도 높고 필수 아미노산도 골고루 들어있고요. 오메가3 지방산도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해요. 혈관 건강, 뇌 건강, 눈 건강, 관절 건강까지 전부 오메가3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하루에 필요한 오메가3를 과메기 몇 점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이라고 해요. 햇볕 쬐는 시간도 부족하고 음식으로 섭취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과메기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과메기와 궁합이 맞는 음식들과 함께 드시고 궁합이 안 맞는 음식들은 피하시면 과메기의 영양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상추, 깻잎, 미나리 같은 채소들이 과메기의 영양 흡수를 도와주고 부족한 비타민과 식이섬유도 보충해 주거든요. 과메기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안 맞으니까 꼭 채소를 많이 드세요. 그리고 적당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서너 마리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면 과메기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부작용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신선한 과메기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통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과메기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믿을 만한 곳에서 구입하시고 색깔과 냄새를 잘 확인하세요. 과메기를 먹으면서 우리 전통 음식의 지혜를 느껴요. 옛날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생선을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보관도 하고 영양도 더 좋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과메기를 먹을 때 채소와 함께 쌈 싸먹는 것도 다 영양학적으로 이치에 맞는 방법이고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건강한 식생활의 기본은 균형 잡힌 식사예요.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되
각 음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궁합을 잘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과메기도 마찬가지예요. 과메기의 좋은 점을 최대한 살리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궁합이 맞는 음식들과 함께 드셔야 해요. 상추, 깻잎, 미나리, 마늘, 양파, 김치, 무생채 같은 음식들이 과메기와 환상의 조합을 이루죠. 반대로 유제품, 녹차, 감, 시금치 같은 음식들은 과메기와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드시고 싶으시면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면 돼요. 과메기는 정말 우리 건강에 좋은 식품이에요.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중장년층 건강관리에 딱 맞는 음식이죠. 특히 겨울철에 이만한 보양식이 없어요. 이제 과메기 철이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꽁치 과메기로 시작하시고 쌈 채소 듬뿍 준비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싸먹어보세요. 분명히 그 맛에 빠지실 거예요. 그리고 과메기 드실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쌈 싸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음식 나눠 먹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음식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거니까요. 건강한 식생활로 우리 모두 건강하게 겨울 보내시길 바라요. 과메기 드시면서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메기와 함께하는 건강한 겨울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